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짜잔. 자, 또 한편으로는 농민군이 근대적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혁명이나 계급전쟁을 꿈꿨다는 민중민주주의의 표상으로서 민중민주주의죠. 농민군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농민이 그 뭐예요? 경사 말대로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싹 쓸어 엎어라 했듯 쟁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그거를 높이 평가할 수 있고 또 세계에 유례 없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농민이 일으킨 전쟁으로서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의 하층민이 일으킨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이다 이런 얘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별하기는 해요. 지금 대통령을 몇 명을 끌어내렸어? 아주 대단해요. 그냥 다 끌어내려? 탄핵에서? 몇 명 끌어내렸지? 몇 명 끌어내렸냐? 아주 다 끌어내려. 그래서 대단한 우리 민족의 그 어떻게 DNA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하층민들이 그것은 이 동학농민혁명의 주요가 99.9%가 다 순수한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로운 농민 집단이었던 것이기도 했다.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순박하고 애국적인 농민들의 자기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한 전쟁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지. 그러나 이때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군의 반일 애국주의가 다음 시기에 의병운동으로 이어지죠. 양반 유생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성숙성도 보여주었더라. 동학농민혁명은 농민들의 대정 개혁욕으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신분제를 폐지해라.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그래서 만민평등이야. 등의 갑오개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왔더라. 그러나 이 개혁에는 농민들의 소망이었던 토지개혁, 경작제 위주로 소유주의주가 아니라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죠. 일단은 땅을 줘야지 뭘 농사를 짓는데 양 안 주니까 그래서 어떤 아쉬움과 숙제가 남아있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 127장 제2차 봉기 농민 봉기와 실패. 1894년 7월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자 동학농민군은 천주 화약 이후에 직강소를 설치해 배정계획을 추진하던 동학농민군이 1894년 9월에 이게 직강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은 이 내부가 정리되고 내정개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해갖고 5월에 전주 화약을 맺고 조금 직강소 해보려고 하니까 이 잡놈들이 7월달에 전쟁을 일으켜서 졌어. 청나라가 졌어. 일본 놈들이 야금야금 이제 우리나라를 짓밟아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으킨 봉기가 2차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봉주는 지세가 넓고 교통의 요지인 삼례의 대도서를 설치하고 농민군의 결집을 추진했어. 삼례에 집결한 4만 명의 농민군 중에 4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20만 명 남적과 북적이 20만 명이 모였지. 이에 총대장 전봉준과 손아종, 김덕명 등의 지혜를 받으면서 논산으로 북상해 갔더라. 1894년 고종 31년 9월 전봉준과 김계남 등은 다시 사벌통문을 띄워서 걸기를 호소했어. 전라도 충청남도 등지에서는 남적과 서포 소속 동학군과 농민군이 걸기를 했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남접은 교조 최시원과 북접의 도움을 청해 연합전선을 펴기도 했더라. 이에 봉기에 동원된 농민군은 남접 10만, 북접 10만, 20만. 한편 합평농을 주장했던 북접의 최시영 반뇌사라는 명분을 받아들여 무력 투쟁을 시작. 그러니까 최시영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전쟁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뭐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죠. 일본 놈 외놈을 물리쳐야 되니까 척외. 그래서 이제 허락해서 다시 이제 남적과 북쪽에 보이게 되죠. 그 대장이 또 그랬어요. 손병이라 했죠. 그죠? 손병이 방매.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은 10월 9일에 강경에서 남접의 농민군과 합류했으나 한편 농민 제군이 봉기하자마자 조선 정부는 일본군과 협력을 했어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결정하는 바람에 일본 놈들이 먼저 우금치와 있어 전봉준이 10월 20일에 공주로 총경세를 명령하다 농민군은 10월 23일 이인을 시작으로 24일 태교, 25일 협포 등지 등에서 광국 및 일본군과 엄청나게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전봉준은 김계낭의 병력을 받아서 전열을 정비한 후에 오금치로 향하는데 왜 오금치로 갔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오금치 소자에다가 금할 금이야. 그러니까 소는 절대 거기서 넘지를 못한다 그래서 경어선사가 소잖아. 송경어잖아요. 성우잖아요. 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거기를 넘은 이유는 뭐랬죠? 지름길. 서울로 진격하는 지름길이라 오금치만 넘어가면 된다 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죽었지. 1894년 11월 8일, 9일, 11일 공주 오금치에서 직결해서 관군 및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했으나 이를 오금치 전투. 농민군은 오금치 전투에서 관군과 일본에게 대패를 해요. 그래서 논산 방면으로 철수를 해야 했죠. 3만이 죽고 500만 사람한답니다. 전범군은 후퇴하면서 관군에게 경문을 띄워서 조선 사람끼리는 싸우지 말자. 제발 왜 싸우냐라고 함께 일본군을 무찌르자고 호소하였으나 그 효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결국은 일본 놈들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어가지고 결국 오금치 전투의 참패로 농민군의 서울 북상은 좌절됐죠. 동학농민군 봉기도 다 실패가 돼. 그 위에만 그냥 다 실패돼요. 장성 황룡청 전투에서도 또 장성 황룡청 전투는 4월 24일 거의된 건 그거는 대승을 이루죠. 영광 한편 부안을 거쳐 장성에 이르는 동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달려온 농민군이었으나 마침내는 뒤쫓아내려는 홍교원의 건군과 장성에서 만나 접전을 벌였어요. 이른바 장성 황룡통 전투였더라.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주 감행군과 전투를 해본 적이 있으나 조선 최정예 부대와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고 경군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크루프식 야포, 회전식 기관총, 모제르식 소총, 외국 총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따발총이라고도 하죠. 소위 제신 장비로 단단히 무장하고 갔어요. 농민군이 싹 들였어요. 그렇지만 이때 농민군이 이겨요. 황룡강 전투에서, 황룡총 전투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은 경군과 싸우는 걸 피했죠. 농민군 각고를 점령해서 지방군의 무기들을 접수해서 처음보다 무장이 더 강화되었다. 라고는 하나 경군의 무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재래식 무기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장성 황룡강의 지세를 환하게 익히던 농민군들이 삼봉의 정상에서 항모양의 학진이죠. 항모양의 진을 치고 강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져요. 포를 쏘아대는 관군 앞에서 장태가 수없이 굴러내려갔어요. 불을 뿜은 장태는 관군의 활약을 소모시켰고 이에 당황한 관군이 정신차릴 틈을 주지 않고 농민군은 장태 뒤에서 맹공격을 퍼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장성 전투에서 농민군의 무게로 특기할 만한 장태 있잖아요. 그게 원래 뭐였어요? 닭을 키울 때 이제 보다가 하잖아요. 알죠? 이게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댕글댕글 굴러가. 원래 닭을 키우는 특이는 닭고 장태를 만드는 법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농민군은 이 장태 안에다가 집을 집어넣어 그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수백 개의 경군 쪽으로 물리면 걔가 쉽게 말하면 불화약 역할을 하는 거죠. 응? 화력을 모두 소모시키고 그 뒤에 농민군들이 따라붙어서 경군에 접근하면서 공격했으니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이 장태를 이루는 장태가 굴러가는 화약이야 걔가. 응? 아이고 대단해요. 적은 위에서 아래로 강구를 들여다가 있다가 잠시 후 호련히 커다란 집 대나무로 만든 통을 밀고 나가는데 동고서라만 닭의 집과 비슷한 것이 수십 개가 굴러내려가 밖으로 창과 칼이 삐죽삐죽 솟은 것이 고슴도치 같다고 아래로는 두 개의 바퀴를 달아 미끄러지 내려왔다. 좋단가 아살돌돌 써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이기든 이기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창칼을 막 꽂아놓고 쑤시면은 다 죽어라. 바퀴가 달리니까 막 굴러가는 거야 장태가. 거기다 이제 집을 집어넣고 화약을 갖다 넣어놓고 불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광군은 총탄과 화살, 돌을 쏘아봤지만 모두 대나무통이 차단되어 버렸다. 적은 대나무통 뒤에서 총을 쏘며 따라오다가 고함을 지르며 뛰어들었다. 초토군의 진영이 멀리서 빤히 바라다 보면서 도와주지 못한 채 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도록 방임하였더라. 라고 해서 대승을 거두죠. 대승을 거둬요. 이것이 오금치에서도 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죠. 장성 황룡통 전투에서는 농민들과 정식 훈련을 받은 정규군인 경군이 최초로 접전을 벌인 곳이었으며 이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함으로써 농민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전기를 받게 돼서 아주 황룡통 전투에서는 그냥 진짜 의기가 양양해졌죠. 아, 우리가 최신식 군대까지 다 몰아낼 수 있구나. 첫째로 왕이 파견한 경군을 이겨냈다. 라는 사실이 농민군의 의식에 커다란 뭘 가지고 있죠. 진전을 가져오고 자신감을 가져오겠죠. 처음 동학과 난민들이 어울릴 때는 감히 드러내고 광군과 대적하지도 못했는데 뭐가 장태가 그냥 무조건 굴러가는 거예요. 무대포로 장태가 굴러가는데 어찌 거기가 막 창칼이 있어갖고 그 창칼에 걸리면 다 죽어버려. 그냥 또 화약도 있어갖고 막 폭발해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끝없이 인해전술처럼 막 그냥 장태를 갖다 쏟아 부었죠. 그게 오금치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 오금치에서도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이 아니고 또 얼마 전 한평에서만 해도 농민군은 조토사 홍계훈을 부대를 두고 이 군대는 우리 주상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요. 아이고 함부로 못해. 착하지. 탐관들의 병대와 달라 결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싸움을 벌이는 우리들은 역적의 죄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착하지. 착한 농민들이고 착한 전봉준이고 그래서 광군과 싸우는 걸 이 경군과 싸우는 걸 싫어했죠. 왜냐면 이게 그 임금님이 명령을 받고 내려온 거라 우리가 그걸 더 우리 역적이다 이런 얘기 역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여 아직 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구한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장성 전투를 통하여 이러한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군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그냥 장태로 밀어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식이 이제 이 황룡현 장투에서 좀 사라졌다 이런 얘기야. 장성 전투 승리 이후 농민군은 왕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또 멀리 달려서 전주에까지 이르렀더라뇨. 그 기세를 밀어붙여갖고 전주까지 가죠. 둘째로 장성전투 직전에 전라도의 농민들이 앞서야 대농민군 부대를 이름으로써 거계와 정예가 다 모인 강력한 농민군 부대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물리력을 바탕으로 연례의 목적이었던 전주 점령이 바로 성사되었더라. 전주 화약이 상룡천에서 경군 대장인 이학승이 되고 대승한동 이학성을 때려 벗어 그리고 대승한 농민군이 사기가 충전해갖고 그 기술을 전라 가명이 있는 전주까지 몰아붙인 거야. 몰아가자. 원래 이 우리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세가 꺾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붙여서 전주로 밀어붙였더라. 이런 얘기요. 에이? 아, 이렇네. 에이? 갈제를 넘어 정읍, 태인, 금고, 원평을 달았다. 농민군에게는 오로지 이 나라를 팔아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지. 좀 나라를 뒤집어서 저기를 하겠다.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건 아니죠. 는 보고감민의 의지와 확신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죠. 나라를 팔아줬겠다는 의지. 탐과 노래를 때려잡고 농민군의 진격로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무장현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죠. 고부, 백산은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그리고 고부는 어떤 놈? 조병갑이 놈. 태인, 원평. 태인을 2번 썼어. 부안, 황토현, 정주, 흥덕, 고창, 무장. 무장도 2번 썼네. 무장을 해서 출발했는데 다시 무장을 가나보다. 영광, 한평, 장성, 황룡톤. 그 다음에 정주, 태인으로 또 가나보다. 그죠? 태인을 2번 하네. 그죠? 4월 3일 날 열었고, 4월 24일 날 했고. 그죠? 황룡촌이 아니고, 누구, 무장도 3월 20일 날, 농민군이 진격했는데, 다시 또 무장 또 나왔죠. 4월 9일 날. 그 다음에 원평, 전주로 이렇게 진군하는 농민군의 진격로가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전부 다 온 나라가 전부 다 이
동학 농민군들 때문에 나라가 전부 다 그냥 흔들렸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제2차 농민분기 전개 과정은 제1차 동학농민군 해산 그 이후 조선 조정은 청과의 일본에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어. 다들 물러가시오. 안 물러가. 청나라는 물러가요. 일본이 안 물러가죠. 일본은 그것을 거부하고 청을 공격해. 그것도 조선의 땅에서 전쟁을 벌여. 둘 다 물러가라고 하는데 일본이 안 물러가고 청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것이 1894년 청일전쟁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2차 분기를 하게 됐고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동학농민은 실패하고 전봉주는 죽고 경호수사는 사암수갑산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원인이 일본 놈이죠. 원인은 다 일본 놈이에요. 일본군은 신식무기로 고장하여 공격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패하게 됐다. 동학농민의 결과로 동학농민이 실패한 그 이후에서의 간섭이 더욱 심해지게 됐다. 비록 실패해봤자 농민 스스로가 인간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었고 예서를 몰아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이었고 이것은 우리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이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들의 정신은 이후에 항일 정신으로 이어져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일본 놈들을 많이 싫어하게 되죠. 결국 일본 때문에 망했으니까. 지금도 일본은 싫다. 동학농민운동 2차 분기는 척화 외놈을 물리치고 화합하자는 것을 싫단 말이에요. 조약을 맺은 거의 실패로 조선 정부는 전주성이 함락된 직후에 4월 말 정식으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었죠. 청은 즉시 군대를 파견했고 또한 이를 천진조약을 위반해 간주해서 조선 정부에 반해서 군대를 파병했으나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6월 17일에 청과의 전쟁을 억지로 걸은 거죠. 뭐 일본 놈들이. 응? 구실로 걸어가지고 결국은 청나라도 그때 당시로 결국 이렇게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편의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1일에 군사력을 앞세워 경복궁을 미리 점령해 진해가. 그리고 조선 정부의 각종 근대적 개혁을 요구해. 너무 미친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청일전쟁과의 갑오개혁의 시작이에요. 갑오동학농민혁명이 갑오개혁이 되는 거야. 진해가. 갑오개혁 같은 소리야. 니네가 아니면 개혁 못하냐? 전봉주는 일본군이 궁궐을 범했다는 소식을 7월에 남한에서 처음 들었어요. 일단 생활로 돌아갔어요. 김계남에게는 지금 시세를 보건대 일본과 청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지만 한쪽이 승리하면 반드시 군대를 옮겨 먼저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비록 인원수는 많지만 오합지졸에서 쉽게 무너져 마침 네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며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사방에 흩어져 변화를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실제로도 7월 말에서 8월 중에는 불타버린 고부 조소리의 옛집 대신에 태인 동굴의 새 거처를 마련해서 이제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 이긴 놈이 우리 동학군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김계남이도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뭐였어 이제 태인 대신에 지방으로 들어가서 호처를 맞아갖고 평범한 생활을 보내요. 섣부른 행동으로 임금과 왕조의 안위까지 협하기보다는 우선 직강소를 통해서 개혁에 집중하기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학군이 직강소라는 걸 통해서 하자고 한 발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같은 시기 7, 8월에는 삼남 각지에서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척의 봉기가 일어났고 농민군의 체계를 개편하고 부장력을 강화하던 남원 김계남의 휘하에는 전라 좌도 일대에만 7만 명의 농민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전봉준도 9월 8일경에는 식량이나 전투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등 재봉기 준비에 착수를 했어요. 잠깐 소강 상태를 가져오다가 전봉준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8월 말 남한에서 전봉준과 김계남이 주야 8일간에 걸친 비밀 회의를 열었죠. 이 무렵 삼남 각처의 양반과 보부상뿐이라 농민군까지 다 같이 일어나 종묘사직을 위협하는 일본군과 그와 결탁한 개합파라를 치라는 취지의 대원군의 밀지가 전달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김계남한테 오는 것은 이준영이가 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송희옥 쪽으로 들어온 거는 전봉준한테 대원군의 밀지가 와서 다시 재기를 일으키는 거죠. 후일 재판 과정에서도 전봉준은 다시 봉기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일본이 개화라고 칭하면서도 처음부터 이런 방구도 민간에는 전하지 않고 무슨 개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어. 또 격서도 없이 군대를 이끌고 도상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깨고 쳐들어가 주상을 놀라게 하고 초야의 사민들이 충군애국으로 마음으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해서 군대를 규합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궁궐을 범한 것 때문에 분개해서 일으켰다. 일본군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1차로 묻고자. 너네는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1차로 묻고자 제2차 봉기를 때린 얘기야. 그러나 이 말은 허공의 배알에 대해서 전봉준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더라. 그러니까 전봉준이 2차 봉기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니까 왜놈들이 우리나라 궁궐을 범해가지고 내가 니네가 어따 대고 함부로 군대를 규합했냐. 그래서 일본군이 접전한 사실을 1차로 내가 묻고자 해서 일으켰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자,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 배고파. 물로.